재밌게 보셨겠죠? 오늘 이제 또 감독님과 이제 배우님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배우님하고 감독님하고 배우님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이제 좀 전에 이제 영화를 보시고 바로 이렇게 배우님들과 감독님을 보는 기분이 이제 그 GV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오시는 분들 이제 자리에 앉는 대로 그 전에 혹시 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수아파트의 백수호지 래퍼 안거울 역을 맡은 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수아파트에서 경성역을 맡은 우익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수아파트에서 구원이를 연기한 이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수아파트에서 동대표 지원 역을 맡은 배우 김주영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와주시고 또 GV까지 이렇게 자리 메꿔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수아파트에서 MG 공시생 역을 맡은 샛별이 최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백수아파트를 쓰고 연출한 이유다입니다. 네, 오늘 영화 관람에 이어서 이렇게 GV까지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즐거운 대화 나누고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보신 관객분들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저부터 오늘 간단하게 좀 제가 본 소감이나 이런 걸 좀 말씀드리면은 층간소음이라는 게 이제 사실 이제 아파트나 뭐 공동 주거 형태가 이제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특성상 층간소음이라는 게 이제 사실 다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위층에서 나는 소리도 당연한 거고 내 발걸음 소리가 이제 아래층에 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까지도 이제 층간소음에 관련된 스트레스인 것 같은데 그 층간소음 관련된 내용을 이제 백수아파트처럼 이제 코믹하게 너무너무 재밌게 그러면서 또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제가 가장 좋았던 지점 중에 하나는 가족 코드를 이제 다뤘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던 지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신 분들 중에 뭐 자유롭게 이야기나 의견 혹은 질문 이렇게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층간소음 방지 슬리퍼도 준비를 해서 자유롭게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첫 번째로 감독님께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 명경이 맞죠? 네, 네. 명경이. 명경이는 연기를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명경이는 이제 볼 때마다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그 기점이 있잖아요. 그 사실이 밝혀지고 난 다음부터는 등장할 때마다 제가 좀 입틀막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감정이 좀 이제 굉장히 올라왔는데 어떻게 명경이는 그 배경을 알고 연기를 했나요? 아니면은 네, 명경이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요. 자신이 그렇게 된다는 거를 일단 오디션 진행할 때부터 되게 눈에 띄는 그런 아역 배우였는데 다른 아역 배우와 어떤 비교를 이제 하자면은 정형화되지 않은 어떤 자연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배우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너무 사랑스럽고 외모도 너무 귀엽고 그래서 이제 캐스팅을 했는데 현장에서 정말 잘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지하실 씬에서 그 쌀보리를 하러 이제 가는 그 씬이 있는데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는 장면이 그거는 제가 디렉팅하지 않은 거였거든요. 근데 알아서 그거를 하더라고요. 되게 귀엽게.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고 특히나 이제
유치원 이제 버스 씬 같은 경우도 되게 그날 컨디션이 또 좋아가지고 되게 사랑스럽게 그 버스 안에서 이제 그 연기를 보여줘서 진짜 되게 만족하는 캐스팅입니다. 유치원 그 어린이집 버스 씬 찍을 때 계절이 언제쯤이었나요? 저희가 촬영이 11월 중순부터 이제 12월 중순 5주간 촬영을 했는데 그 사이에 그 유치원 씬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 최대한 이제 속여가면서 그리고 반팔을 이제 입어야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 좀 해서 최대한 따뜻하게 짧게 찍고 다시 보온하고 이런 식으로 네, 촬영을 했었습니다. 별로 티 안 나지 않나요? 티 전혀 안 났어요. 그래서 제가 계절을 여쭤봤던 것 같아요. 겨울, 네 겨울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제 관객분들께 이제 질문을 이제 의견을 여쭤보게 되는데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경수진 배우님께 궁금한 게 이제 슬리퍼나 이런 거 발가락은 안 신어오셨는지 당연히 신어오셨겠지만 어떻게 좀 뭐 방안을 했던 노하우가 있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 그 남지수 실장님께 너무 감사한 게 일단 살색 양말을 준비해 주시고 기모가 들어간 살색 양말을 준비해 주시고 매번 이제 발이 안 나오는 씬들은 운동화나 이런 걸 털실내화나 이런 걸 준비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좀 따뜻하게 촬영할 수 있었고 춘천이 원래는 엄청 추운 겨울에 근데 그때 저희 촬영할 때는 이렇게 따뜻했어요. 그러니까 기후 이상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주 추웠는데 그 다른 연도수에 비하면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았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백수 아파트 주민분들께서 네네. 거기 춘천 홍천 그 주민분들이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또 여쭤보고 싶은 건 아닌데 일단 뭐 질문 받아보고 또 제가 또 생각나면 제가 또 새치기해서 질문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유롭게 의견이나 뭐 궁금한 거 있으셨던 점 계시면은 네. 잠시만요. 저희 금방 마이크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사회에 하고 싶은 얘기가 어떤 거 있었는지 주제는 뭐였는지 또 메시지는 뭔지 좀 궁금했어요. 네.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어떤 얘기는요. 특별히 어떤 거창한 그런 얘기는 아닌데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오지랖의 어떤 선한 영향력, 선한 면을 조명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오지랖 하나로 인해서 이제 파생되는 또 주변의 따뜻한 연대, 그 오지랖 하나가 주변을 이제 어떤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작은 불씨들을 잠재우고 주변을 이제 선한 영향력으로 물들일 수 있다. 그런 면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고 두 번째는 백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백수 시절을 굉장히 오래 겪은 편이라서 제가 연출부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다음 시나리오를 한 몇 년간 쓰고 또 돈이 떨어지면은 다시 연출부로 가고 이 생활을 20대, 30대 내내 반복을 해왔기 때문에 백수에 되게 친숙한 편인데 그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주는 어떤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고 싶었고 주변에 저와 비슷한 어떤 백수들에게 그들이 가진 잠재력과 아직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서 백수가 승리하는 이야기를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해서 이 이야기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발가락 안 실어보셨는지 이런 거 여쭤봤는데 제가 질문이 굉장히 부끄러워지는 훌륭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서 그 감독님께서도 이제 오지랖의 선한 영향력이나 백수에게 이제 박수를 보내는 작품을 쓰고 싶으셨다고 이렇게 또 훌륭한 질문에 걸맞는 훌륭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오지랖이 사실 힘들어요.
어떻게 힘드실까요? 아파트 내에서 좀 오지랖이 좀 힘들다고 네,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요. 네. 제가 아파트 일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해봐서 아는데, 많이 해봐서 아는데 사실 돈을 없는 사람이 종류가 살기 때문에 그걸 다 맞추기가 힘들기도 하고요. 사실 괴로워요, 오지랖은. 네, 굉장히 힘든 아파트 내에서 더더욱 네. 쉽지 않은 일이라고. 영화적 허용 정도로. 오지랖은 좀 하다가요. 네네. 아, 오지랖. 다행히 단지가 좀 작아서요. 네, 나홀로 아파트예요. 나홀로 아파트라서. 요게 백수 아파트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 명경이 어떻게 연기를 잘했나요? 라는 질문부터 감독님이 담고 싶어왔던 뭐 메시지나 이런 건 뭔가요까지도 나올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잘 봤다는 얘기를 7번째로 드립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예, 여기 안경 쓰신 분, 모자 쓰신 분 먼저. 예,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감독님께서 이 시나리오를 만드실 때 실제 경험했던 사례가 층간소음 관련해서 실제 경험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이제 집필을 하셨다고 제가 그 기사를 본 것 같은데 혹시 그 영화 내에서 어떤 장면에서 그런 장면이 좀 사용이 됐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이제 캐릭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캐릭터 중에 영화를 결정되셨을 때 이제 가장 먼저 이 배우가 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제 실제 그 경험이 어떤 씨앗이 돼서 이 이야기를 처음 집필하게 됐던 게 사실이고요. 그 경험은 제가 오피스텔을 살 시절에 1년간 의문의 층간소음을 겪은 적이 있었고 그 소리가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쿵쿵 치는 소리였는데 그게 1년을 지속하면서 분 단위로 이제 점점 잦아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호수를 찾아 헤맸었는데 결국 그 원인은 그러니까 오피스텔 외벽에 붙어 있었던 낡은 현수막이 프레임이 찢겨져서 이렇게 쿵쿵 이렇게 벽을 치고 있었던 게 원인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관리실에 말하고 떼자마자 소리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삶의 질이 너무 올라가는 느낌에 되게 감격을 받은 적이 있었고 그때 했었던 생각은 왜 이거를 나는 1년간 참고 살았지? 그리고 주변에 지나다니던 오지라퍼 한 명이 만약에 그 현수막을 발견하고 위험성을 느꼈다면 또는 우리 오피스텔에 누군가 오지라퍼가 살았더라면 이 사건은 되게 일찍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한 게 맞고 그것들이 좀 반영이 된 부분이 있다면 제가 모든 호수를 탐문하고 다녔던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현수막 설정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이제 어떤 트릭처럼 한번 이제 설정으로 한번 살짝 들어갔다. 요 정도가 이제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주신 게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시나리오 쓰실 때 염두에 두셨던 배우님들이 계셨는지. 시나리오 쓸 때 제가 어떤 제 선배 이제 감독님 분들께 어떤 배움에 따르면은 크게 이제 염두에 두고 쓰는 거는 너의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 만약에 그 배우를 염두에 두고 썼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 주변 인물들, 제 가까운 그냥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을 대입해서 시나리오를 썼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부분은 제가 주령 선배님의 굉장한 오래된 팬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감독이 되면 같이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물론 이제 가장 처음 영화가 이제 메이드 되기 이전에 수진 선배님이 같이 이제 하기로 확정이 됐고 너무 기쁜 순간이었는데 이제 프로덕션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캐스팅을 이제 돌입해야 됐을 때 가장 먼저 캐스팅 진행했던 역할은 이제 지원이었고, 그때 선배님께 너무 제가 어필을 많이 했던 그 기억이 나요. 선배님께서 제 역사를 다 들으시고 가만히 들으시다가 당신과 이 이야기에 힘이 되어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가 아직도 좀 기억이 많이 남아서 말씀드려봅니다. 질문 이어서 저 코디 질문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감독님과 이제 배우님들께 동시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혹시 캐스팅하는 과정에서 빈말로라도 이 역할을 제가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부터 선배님을 생각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혹시 그걸 이렇게 들으신 분? 양심적으로 캐스팅을 하신 분? 혹시 네, 다음 질문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족끼리 막 물론 유쾌한 내용도 지만 그러니까 유쾌하게 볼 수 있는 가족 영화들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오늘 저희 엄마 모시고 왔거든요. 같이 가족들하고 볼 수 있는 영화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김주령 배우님의 오래된 친구인데요. 네, 제가 보면서 유독 그 영화 상에서 그 지원 역할의 의상이 저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평소 김주령 배우님의 취향은 아니실 것 같은데 그 의상을 선택하실 때 무슨 비하인드나 어떤 그런 얘기들이 있으면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의상 설정도 저는 이제 캐릭터들이 되게 각양각색으로 한 명의 캐릭터라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시나리오 단계부터도 그랬지만 의상이나 어떤 그 각자의 그 집안 내부 그 미술 세팅도 변화를 좀 주면서 좀 차이점을 두려고 노력했던 게 맞고요. 그 지원 선배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얘기 나눈 거는 우아해 보이고 싶어하는 추구미를 가지고 있으시지만 사실은 이제 약간 그렇지 않은 그런 느낌의 이제 꾸미는 거 좋아하고 그런 아주머니의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제 그 컨셉적으로 처음 다 이제 색깔을 한 명씩 지정을 했었어요. 뭐 경석이 같은 경우는 블루, 인사이드 아웃의 슬픔이 같은 느낌. 그리고 수진 선배 하신 거울이는 독수리 오영재의 센터 같은 그 빨간 조끼로 이제 메인으로 잡았고, 그리고 샛별이 같은 경우는 데님이나 스트라이프 소재 같은 그런 옷이었는데 지원 선배님은 퍼플 계열이었어요. 그리고 퍼나 약간 그래서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대부분 핑크나 이제 보라색 계열의 옷을 입고 나오셨고, 네, 그런 식으로 컨셉을 좀 잡아서 이제 배우들 의상을 이제 좀 이렇게 각자 디벨롭 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의상에 관해서 특별히 이렇게 뭐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 사실 뭐 감독님이 지금 너무나 자세하게 인물별로 캐릭터별로 감독님의 어떤 그림이 너무나 명확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저는 되게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고, 그냥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약간의 우아한 매력이 좀 묻어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기존이라기보다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동대표 아줌마, 말이 좀 많고 말 잘 전하고, 그런 아줌마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조금 그것과는 좀 다른 면도 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의상으로라도. 네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서 그 우아한 매력을 좀 이렇게 덧붙였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그런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일단 뭐 배우 입장에서는 예쁘게 예쁘게 보이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입었는데 괜찮았나요? 네. 네. 네네. 또 그럴 법한 아줌마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비춰줬으면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팬 뒤에 저분께 백수아파트 2도 제작할 의향이 혹시 있으셨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시즌 뭐 그런 걸 계획하고 찍은 영화는 전혀 아니고요. 근데 스태프분들이나 배우분들께서 이 작품을 되게 현장에서부터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 멤버 그대로 다른 아파트 땡땡 아파트로 뭐 뭉쳐보자 이런 얘기는 뭐 나눈 적이 있었고, 아니면은 백수는 이제 고정하고 뒤에만 바꿔서 뭐 백수 박물관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뭐 이런 저런 얘기는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그냥 이 백수 아파트에 대한 애정이 섞여서 같이 나눴던 것이고 없습니다. 아직 네 없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따가 또 밖에 이제 제작사 대표님 또 계셔가지고 그 대표님께 또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경수진 배우와 이지훈 배우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남매로 일단 설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좀 일상적으로 부부나 자식과 관련된 그런 애틋한 내용을 담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부 관계로 설정할 수도 쉽게 할 수 있었는데 남매로 이렇게 설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리고 배우분들도 만약에 그 부부로 설정이 됐다면 좀 다른 부분이 있었을지 연기에 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요, 사실 제가 스스로 작가로서는 제가 스스로 재밌고 몰입할 수 있는 이야기를 써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집필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미혼이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동생의 집에서 동생이 세대주인 집에서 얹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 시나리오 안에 잘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부부 설정이 훨씬 더 뭐 자연스럽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사실 못했었던 것 같고, 그냥 제가 느끼기에 자연스러운 어떤 전개로 생각을 해보자면 그게 더 좀 맞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부부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정이 있다 보면, 이제 만약에 부부 설정을 했다면 가정이 있다 보면 이렇게 오지랖을 부리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지금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뭐 이렇게 엄마처럼 어떻게 보면 누나이기 때문에 그런 모성애가 너무 이제 있기 때문에 그 동생의 애들을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설정도 되게 좋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솔로기 때문에 그런 오지랖을 많이 좀 부릴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지금 하게 되네요. 네. 지금 배우님. 네, 저도 부부는 아예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저는 45살의 부부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이 이제 실제 남매 연기를 하셔서 그런지 찐남매처럼 되게 약간 막 이렇게 하는 느낌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모자 쓰신 분. 일단 영화가 후반부로 갈수록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잘 봤고 또 이제 배우분들의 장점이나 매력도 너무 잘 드러나는 작품이어서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이제 중에 아파트 이름이 백세 아파트던데 그렇게 백세라고 지으신 이유나 그런 의미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일단은 백수 아파트라는 제목을 먼저 짓고 나서 그 시놉시스 단계에서 그 제목으로 이제 이야기를 발전시켜 갔어요. 그 다음이 이제 아파트 이름 설정인데 주변에서 어떤 아이디어들을 좀 받기도 했었고 그 고민을 해봤을 때 그 약간 아이러니가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어떤 뭐 예를 들어보자면 옛날에는 이제 신혼부부들이 많이 산다고 해서 신혼빌라라고 붙여진 이름에 지금은 이제 노부부들만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 아파트도 백색 그 건설사 시공사에서 100세까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백세 아파트라고 지었으나 이 안에서의 어떤 살고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이제 불행한 어떤 상황 설정에 재밌는 아이러니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지었던 것 같고 그리고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백수 아파트라고 이제 두온이가 그 누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거기 백수 아파트인가 뭔가 뭐 거기 알아 몰라 막 이 장면 있잖아요. 그때 그 잘못 말하기에도 좋은 그런 아파트 이름이라고 생각을 했고 백수 아파트라는 단어는 그 동생이 누나를 바라보던 어떤 시선 그 자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징성이 있는 그런 제목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백세랑도 잘 어울리고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쪽에 네. 네, 그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처음에 이제 김주영 배우님이 칼 들고 등장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은 좀 화사한 옷을 입고 등장하시는데 그런 대비를 일부러 주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부러 줬습니다. 끝에 그 초반에 그 처음에 이제 층간소음으로 어떤 더 이제 삭제된 그런 장면들이 좀 있는데 한마디로 아수라장이 돼서 그 야밤에 다 난리를 치는 그런 주민들 그런 어떤 그들의 어떤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을 좀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영 선배님이 그거 출연을 하실 때도 다크서클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했고 그리고 의상도 물론 잠옷 슬립 차림이었는데 좀 어두운 색깔로 설정을 해서 그렇게 찍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도 이제 아침 됐을 때 알아볼 정도로 그 조절을 해서 네 그렇게 네, 촬영했었던 것 같습니다. 백수 아파트 영화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한 명 한 명 역할을 맡은 이제 그 배우님들이나 그 캐릭터들의 다양하면서 한 명 한 명이 다 그 매력이 있는 그런 작품인 게 또 큰 매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배우님들이나 뭐 극중 역할 캐릭터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분 위주로 먼저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영화 N차 관람중인데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유정 배우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영화 장면 속에서 진짜 이 장면은 잘 찍은 것 같다 하는 장면이 궁금합니다. 있는지. 잘 찍은 것 같다는 그 마지막에 휘몰아치는 그 장면에서
제가 사실 그렇게 강목이라는 걸 처음 휘둘러 봤어요. 그리고 사람한테 그렇게 나쁜 말 막 하면서 막 내리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 그 장면 촬영하고 혼자 울었거든요, 몰래. 이게 충돌을 하는 거예요, 안에서. 내가 막 사람한테 막 죽으라고 하면서 막 때리고 막 이러다니 막 이러면서 너무 죄송해서 괜찮다고 하시지만 눈물이 났고, 그리고 막 이제 열쇠를 마지막에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사실 끝나고 나서 그 장면 촬영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가. 그래서 너무 불안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게 참 좋을 만큼 너무 정말 그 현장감 있게 담긴 거예요. 저도 제가 막 그런 표정을 짓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지 못했어서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있는데 되게 좋았어요. 네. 그래서 그 휘몰아치는 장면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배우님이 울어서 더 진심으로 알면 어떡해요. 사실 안 울으셨으면 그냥 연기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상대 배우님이. 농담입니다. 또 네 앞에. 네, 재밌게 봤고 저 거울이가 초반엔 답답해서 슬리퍼를 신는다고 했는데 마지막 장면에 운동화를 신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트라우마를 다 극복한 건지, 그래서 이제 명경이가 안 보이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 신발은 뒤에가 뚫려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으셨을 텐데 멀리서 봐서 어떤 그런 트라우마를 이겨낸다기보다는 뭔가 어떤, 그거는 원래부터 거울이가 갖고 있는 또 특성이었기 때문에 원래 답답한 걸 싫어했지만 그 이제 사건 이후로 더 뭔가 그 갇힌 공간에 대한 이제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런 건데, 원래부터 이제 지훈이 대사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세훈이가 이제 슬리퍼를 신고 다니거든요. 도훈이가 원래부터 그랬어. 근데 그게 원래부터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좀 답답한 걸 싫어했던 부분이 있어서 끝났을 때도 그 운동화는 뒤에가 뚫려 있었습니다. 네. 저도 생각나서 규필 의원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경석이가 거울이를 좀 좋아하는 아니에요. 누굴 좋아할 만한 캐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따로 잡히는 표정들이 꽤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떤 예를 들면은 거울이가 막 이렇게 막 휘두르고 이렇게 속 시원한 행동을 할 때마다 경석이 좀 반하는, 저의 기분 탓이었을까요? 아마 기분 탓일 거예요. 네. 거울이는 또 이제 여성입니다. 저보다 네. 신경도 좋고 해갖고 아마 또 감탄하고 이러면서 오지 않았을까. 동성동본인가요?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저희 영화가 좋은 게 어떤 남녀의 이런 애정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과의 이런 유대 관계에 대한 되게 잘 그려진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 이웃들과의 그런 어떤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이 영화의 메시지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남녀 관계가 아닌 서로 각자 사람으로서의 뭔가 끌어주고 뭔가 그런 것들을 서로 보완해주고, 그런 것들, 사람과의 정이 많이 담긴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제가 지금 부끄러워지네요. 네. 아우, 좋은 영화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네. 모자 쓰신, 하얀 모자 쓰신. 네, 먼저 영화 너무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이 영화를 보면은 되게 많은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모든 등장인물들이 다 되게 개성있고 사랑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영화였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배우분들이 각각 뭐 연기를 준비하시면서 어떤 지점에 특별히 신경을 쓰셨는지, 뭐 샛별이면은 욕 연습을 좀 더 했다든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특히 거울이가 오지랖이라는 어떤 사람들의 시선이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쟤는 왜 이렇게 나대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이게 내가 조금만 더 과장을 하고 좀 약간 더 오버스럽게 하면 이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거울이를 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저희 이제 그 어린 마음이 이제 감독님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조율해 나갔어요. 많이 조율해 나갔고 특히 이제 배역들과 만나는 씬들이 많은데 뭔가 이제 대사 톤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딩을 정말 많이 했고 그런 부분을 좀 유념을 하려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첫 씬에 등장할 때 그 아파트 옥상에서 이제 자살을 하려고 그 씬이 조금 제가 하면은 그 뭔가 너무 어색할까 조금 뭐 그래갖고 그 씬을 좀 걱정하면서 좀 준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특히 그 씬을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제 상황, 제 캐릭터, 뭐 이렇게 제 거울과의 제 관계도 이제 여러 가지가 또 보이는 장면이라서 그 씬을 좀 특별히 많이 준비했던 것 같고 감독님한테는 뭐 전체적으로 말투가 조금 양아치 같다고 하셔갖고 그런 거 이제 둘이 이제 함께 리딩하면서 조금 고쳐 나갔고요. 뭐 그밖에 뭐 없습니다. 예, 열심히 찍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잃은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 마음을 어떻게 이거를 내가 알아가야 할까라는 생각에 좀 제 가족들을 좀 많이 좀 이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픔을 같이 가지고 있는 누나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장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고 그 씬 찍을 때 감독님이랑 되게 많은 얘기를 했고 촬영할 때 정말 이렇게 저렇게 되게 어떻게 해서든 그 감정을 잘 전달해보고 싶어서 정말 아둥바둥 열심히 감독님이랑 상의하면서 연기를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랬던 기억이 명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영화 보면서 도훈이 보고 많이 울었거든요. 그쵸? 너무 잘하셨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 특별히 뭘 준비를 하진 않았고요. 감독이 워낙 그 각 캐릭터마다 너무 잘 묘사를 이미 잘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그거 자체로 그냥 그거를 잘 구현해내면 인물들이 다 잘 살아나지 않을까, 저 역시 지원 역할도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이 참 또 의미가 있었던 게 생각보다 제가 작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인물에 대해서 막 어떻게 해야겠다가 이런 게 그렇게 막 정해지지 않고 들어갔는데 사실 저희가 많이 모여서 찍는 씬들이 부딪히는 씬들이 많아서 이 배우들 간의 어떤 서로의 호흡이나 케미가 되게 중요한 영화였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정말 너무 배우들 각자가 너무너무 훌륭하고 너무너무 성격도 좋고 그리고 다 열려있고 다 너무나 이렇게 잘 하시는 배우님들이라 현장에서 만들어갔던 게 각자의 캐릭터를 더 잘 설명하고 잘 구현해낼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아니었나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따로 뭐 제가 이렇게 준비한 것보다 이 같이 한 배우들이 저의 캐릭터를 살려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정말 촬영장이 너무너무 행복했고 즐거웠고, 네네. 그게 아마도 저도 영화를 보면서 그게 이렇게 묻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는 관객분들도 그런 걸 또 느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개인적으로 지원 역은 또 거울이와의 관계가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쟤 뭐야? 뭔데? 예, 월세 사는 주제에 이렇게 됐다가 이제 거울이한테 점점 동화돼가는 그런 지원의 모습? 그러면서 나중에는 되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잖아요. 지원이 지원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그런 게 잘 보여줬으면 이 캐릭터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가깝게 잘 다가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새별이를 처음 받았을 때는 사실 많은 분들께 비춰지는 제 이미지가 아무래도 좀 귀엽다, 좀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이 역할이 어떻게 나와 만났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읽으면서 사실 제 이미지와 다르게 좀 털털하고 시니컬한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물론 욕설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새별이가 되바라지고 당돌함이 있지만 또 감독님께서 너무 밉진 않아야 한다. 그래서 그 중간 지점을 너무 좀 되바라졌지만 밉진 않네, 이거를 좀 계속해서 감독님하고 맞춰 나갔던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최대한 MG처럼 보이려면 뭐가 필요할지 기다릴 때 뭐 항공샷을 찍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순간소음이 굉장히 좀 심하게 들리거든요. 근데 사실 배우님들 한 분 한 분 말씀해 주신 게 다 공감이 되시죠? 네. 그 장면도 너무너무 다 그 어떤 의도로 준비를 하셨고 그게 다 작품 속에 드러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독님 포함 모든 배우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당연히 다 처음 뵀지만 아까 이제 행사를 준비하는 동안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안부 물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정말 되게 좀 가까운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우분들의 케미가 괜히 나온 게 아니고 촬영장이 정말 분위기가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감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토요일 또 시간이 또 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또 오늘 토요일 또 이제 이렇게 또 약간 늦은 점심이나 또 맛있는 또 식사하러 가시면 딱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아까 N차 관람 중이시라는 분님 이렇게 또 요즘 N차가 유행이잖아요. N차 관람이 또 N차 관람을 또 하시면 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전달드리면서 오늘 배우님들과 감독님들께 이렇게 마지막에 정리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배우님들과 감독님들 모시고 이야기하는 자리는 이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한마디씩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오늘 GV 저희 함께 해주신 문상 저희 좀 박수 좀 너무 MC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희 영화가 더 빛나지 않았나. 그리고 백수아파트 지켜봐주신 저희 관객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뭐랄까 이렇게 주말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굉장히 좀 재밌고 유쾌하고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상영관이 별로 없더라도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로 네. 그러면은 이런데 사랑해 주세요. 하는 건지 몰랐지. 대표죠. 아무튼 이렇게 GV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을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잘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영화 아까 저 상훈 씨가 말한 대로 요즘 N차가 정말 유행인가 봐요. 한 번 더 봐주시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무튼 좋은 주말 보내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백수아파트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가슴속에 이 백수아파트의 메시지가 잘 자리 잡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홍보 그리고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연기 생활을 오래 한 편이긴 한데 또 영화를 그렇게 많이 찍은 것 같진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어쨌든 제가 출연한 작품을 보고 이렇게 감동을 받고 참 좋은 영화다 라고 생각한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정말 영화 참 잘 만드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뭐 나름 했던 게 관객분들한테 정말 좋은 의미로 좋은 영화로 다가갔으면 하는 정말 간절한 바람이 있고 여기 계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한데 제가 좀 약간의 책임감을 전해드리고 싶은 게 정말 이런 좋은 영화는 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책임감을 가지시고 좋은 영화를 이렇게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좀 전달해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주말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유영 선생님 그 쇼츠나 릴스로 또 좀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아시죠? 쇼츠나 릴스 좀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많이 써주세요. 예. 많이 좀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번 백수아파트로 스크린에 처음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유쾌함과 감동이 공존하고 또 정말 좋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런 좋은 작품에서 멋진 감독님과 또 너무 멋있으신 선배님들이랑 같이 함께해서 정말 저한테는 제가 한 90 먹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작품일 것 같아요. 저한테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흔쾌히 함께 GV 해주신 상훈 오라버니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극장에서 6번 정도 봤습니다. 최근까지 계속 와서 똑같이 좌석에서 봤어요. 근데 정말 N차 관람하면 더 재밌는 영화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N차 관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제가 영화 감독이라는 꿈을 꿈꾸면서 지내왔었는데 이 첫 영화로 첫 관객분들과 GV도 오늘이 사실 처음이고요. 얼마나 저한테 의미 있고 뜻깊은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오늘 귀중한 시간으로 제가 영화로서 관객분들과 소통할 수 있게 자리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많은 이제 저희 훌륭한 배우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영화 조금만 더 극장에 오래 걸릴 수 있게 그리고 좀 보다 많은 관객분들께서 조금 더 따뜻한 그런 에너지 느끼실 수 있게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에게도 배우분들에게도 정말 따뜻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독님과 성원님이 이루다 보는 계시고요. 꿈을 이룬다. 네, 오늘 꿈을 이루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만할까요? 이렇게 마무리 아쉽지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아쉬우면 다음에 한 번 더 오시면 되죠, 그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심하세요.